자, 이거는 수능 특강 독서 인문예술 3강입니다. 여러분 숙제가 제가 예상한 것보다 너무 안 되는 것 같아요. 비문학 독서가 나중에 얼마나 자기 비문학 준비에 큰 도움이 되는지 정말 간과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자꾸 여러분 공부를 자기 자신하고 타협하면서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내드리는 수능 특강 독서의 분량이 정말 많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줄여드려야 되나 고민해봤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제가 수업을 해주지 않아서 안 푸는 거다라는 핑계를 대실 거라면 그러면 이렇게 수업을 할게요. 그러면 학원에서 듣는 거랑 이거랑 뭐가 다릅니까? 마음의 문제지. 자세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얘기해요. 질문은 어떤 형식으로든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질문을 하지 않고 나는 그냥 몰라서 못했다. 배째라 하시는 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강하게 강조드려요. 자, 보겠습니다. 뭐야, 이거는. 이게 아닌데. 1문단부터 볼게요. 지금 얘는 여기 위에다가 크게 제목을 공간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수능 특강에는 또 항상 이제 공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얘는요. 조선시대 한양 공간의 조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가봅시다. 주어 서술어 머릿속에 받고 개념 중심으로 가는 거지. 전근대 사회에서 어디서? 전근대 사회에서. 그럼 여기서 예측을 해야 돼. 아닐지도 몰라. 선생님 이거 설명할 때 수업 영상을 두 번, 세 번 찍는 게 아닌 이상은 나 문제 안 풀고 일단 중요한 걸 정리하는 방법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약에 내가 답을 다 알고 찍어버리면 나도 그거에 좀 강조를 해서 영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건 뭐야 당연하게 되잖아 안 보이는 게. 그래서 나도 지금 안 읽고 안 풀고 그리고 바로 이걸로 하고 있는데 뒤에 그래서 나 몰라. 근데 전근대 사회가 나오면 뒤쪽에 뭐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근대 사회로의 변화 속에서 차이점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염두에 두고 안 나오면 뭐 안 나오는 거지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 전근대 사회에서 수도는 주어예요. 일반적으로 또 뭐가 나왔어요? 일반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럼 뒤에 안 일반적인 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걸 생각을 하고 전주민을 일원적으로 통치하는 국왕이 거주하는 도시를 지칭하였다. 수도는 어떤 도시를 지칭하였다. 어떤 도시예요? 국왕이 거주하는 도시를 지칭했어요. 따라서 인과관계 전 근대사회에서 수도는 행정의 위계상 최고의 위치를 점하는 도시. 왜냐하면 국왕이 거주하는 도시니까. 로 간주되었고 그 공간은 국가 권력의 상징적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계획되었다. 국가 권력의 상징적 의미 동그라미 치시고 이것도 뭐랑 같은 거예요? 국왕이 있으니까 이렇게 같다고 생각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자연스럽게가 아니라 우연히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계획되었다. 역시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주로 경도로 어퍼스트로피 있으니까 동그라미 치시고 이거 개념입니다. 경도로 지칭되던 조선시대의 수도인 한양 역시 국왕이 거주하면서 왕실과 국가 운영에 필요한 재반시설, 기구들을 갖춰야 되는 공간이자 수도로서의 상징성을 드러내야 하는 당위가 중시되는 공간이었다. 여기까지 볼까? 일반적으로는 수도란 이러이러하다. 그 다음에 경도로 지칭되던 데가 어디다? 한양이다. 한양에는 누가 살았다? 국왕이 살았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국가 운영에 필요한 재반시설이 있는 공간이자 수도로서의 상징성이 중요시 된다. 자, 머릿속에 남는 내용이 있으셔야 됩니다. 오랜 기간 걸쳐 도성 건설이 중첩적으로 이루어진 고려의 개경과 달리, 그럼 달리 A가 아니라 B 구조가 되는 거죠.
한양의 도성 건설 및 공간의 배치는 유교적 이념의 구현의 목적으로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졌다. 그럼 한양이 중요한 거야. 그치? 한양은 유교적 이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졌다는 게 특징이야. 누구랑 달리? 고려가 오랜 시간 동안 중첩적으로 이루어진 것과 달리 이 짧은 시간 과정 속에서 동아시아에서 각종 제도의 원형이 담긴 것으로 간주되었던 주례의 고공기에 제시된 도시계획의 대원칙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우선시했다. 그럼 다음과 같은 점들을 우선시하였다. 무엇이? 무엇이 우선시되었어? 주어가 어딨어? 주어가 어딨어? 주어가 없어. 그치? 그러면 주어가 뭐야? 이 과정은 이렇게 되는 거지. 이 과정은 다음과 같은 점을 우선시하였다.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러면 우선시한 게 뭔지 봅시다. 우선 도성의 중심에는 궁궐을 두어 궁궐, 국왕 중심으로 엄격한 상하 질서를 드러내고자 하였고 또한 and 궁궐 앞에는 이런 큰 길을 중심으로 좌우대칭 주요 건물을 배치하여 궁궐을 중심으로 한 이론적인 공간을 창출하려고 하였다. 그렇구나. 이론적 공간의 창출. 그러면은 봐봐. 이게 항상 1문단의 핵심이라고 늘 강조드리잖아요. 여기 보세요. 왕실과 국가 운영에 필요한 재반시설과 기구들을 어디다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궁궐 중심으로 궁궐 가까이 양쪽에다가 배치를 해 놓는 거예요. 이것은 하늘과 연결된 권력의 지상에 대한 이론적 지배를 상징하면서 이론적 지배,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자 동아시아 대부분 국가의 도성과 마찬가지로 하늘의 질서를 지상에서 구현하려는 의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 하늘의 질서를 지상에서 구현하려고 하는 의지. 자, 그 다음 3문단. 이외에도 관아는 궁궐의 앞에, 시장은 궁궐 뒤에 위치된다는 면조 후시의 원칙이다. 여러분, 면조 후시는 나도 몰라요. 쟤네들도 몰라요. 다 몰라요. 괄호를 치셔야 돼요. 궁궐의 왼쪽에는 종묘, 굵은 글씨 이거 나온다는 거야. 오른쪽에는 사직을 위치시켜야 되는 좌조 우사 등이 주례에서 지켜야 될 원칙으로 부각되었다. 부각되었다가 무슨 뜻이지? 강조되었다. 이런 거지. 그럼 뭘 강조했어? 면조후시 원칙이나 좌조우사 원칙을 강조했대요. 부각했대요. 그럼 이거 나온다는 뜻이잖아요. 특히는 무슨 뜻이라고 했어? 여기 꼭 봐. 종묘와 사직은, 종묘와 사직? 요거네. 여기서 문제 나올 거 아니야. 도시에 필수적으로 설치되어, 필수적이래요. 둘 다 공통점. 상징성을 드러내는 제사 지내는 점에서 중시되었다. 태조는 즉의 교서 첫머리에 종묘가 성 밖에 위치하여 주례에 부합하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좌조우사의 원칙을 지키는 동시에 고려와 달리 도성 내에 종묘를 건설할 것을 거론하였다. 그럼 여기서 차이점도 읽어야 돼. 고려 왕조는 종묘가 성 밖에 위치했는데 무엇을 근거로? 주례를 근거로 빨리 도성 내에 종묘를 건설해라 라고 했대. 이 원칙을 따르는 것은 유교적 이념의 실천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왕조와 정당성의 도덕성을 드러내고 그 다음에 유교적인 거지 수도로서의 상징성 앞에서 나왔던 거지 결부시키는 것이다. 그럼 이 원칙들은 위에서 말한 원칙들을 말하는 거야. 면조시의 원칙, 그 다음에 좌조우사의 원칙 이런 것들을 따르는 게 하나 둘 세 가지 의미가 있네. 안 어려워요. 4문단 한양 도성의 조성 공간은 위와 같이 유교적 이념의 구현을 목적으로 계획되었지만 중요한 거 뭐야? 이를 현실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자연의 수능을 중시하는 풍수지리의 영향을 받았다. 모두 우리 알지? 풍수지리? 정해진 한양의 도성 공간은 풍수지리로 말하는 명당이래요. 한반도의 조종사님 백두산으로부터 내려온 지맥이 조사님 북한산을 거쳐 주어 북악산으로 연결되어 있다. 주산의 왼쪽인 좌청룡인 타락상, 우쪽에는 인왕상, 남쪽에는 목멱상이 위치해서 4개의 산이 4산을 이루었고 주산인 북악산을 배경으로 명당을 잡아
경복궁을 안친 결과 군주가 거주하는 궁궐이 도성의 중심에서 벗어나 다소 북쪽에 치우쳐지게 되었다. 아, 우리가 서울에서 얘들아 서울이 이렇게 생겨 있잖아. 그러면 경복궁이 어디냐면 약간 이쪽에 있는 거야. 여기를 뭐 한강이다 이렇게 기준을 삼으면 그럼 이렇게 가운데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 뭐 이태원 아니면 이촌동 아니면 뭐 흑석동 뭐 이런 데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니면 서울역 근처? 요런 데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얘들아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사람 서울의 지리가 잘 이해 안 되는 사람은 지하철 그 노선도 있지 지하철 노선도 그거 꺼내놔봐 그러면 서울의 가운데가 보일 거야 그치? 이 서울의 가운데가 보일 거야 근데 경복궁역은 여기 위쪽에 있어 그죠? 그러면 약간 북쪽에 위치해 있는데 성내 중간에 동서 중심 가로를 내고 이 가로 끝에 대문을 내었어. 그래서 남쪽에는 남대문, 그리고 나서 종로가 있고요. 그리고 육조 한성부 관할은 면조후식 원칙에 따라서 경복궁 앞에 배치하였다. 그럼 면조후식 원칙이 뭐였는지 다시 한번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무조건 나온다는 거야. 관하는 궁궐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였지. 그치? 그럼 얘가 관하니까 앞에 배치해야 되는 거, 면조후시 원칙에 따른 거 맞지? 시장 역시 같은 원칙에 따라 그럼 시장은 어디 있어야 돼? 궁궐 뒤에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북쪽, 궁궐의 북쪽, 뒤쪽. 이때 북쪽이라는 건 뒤라는 뜻이 되는 거야. 위치해야 되지만 지형적 제약으로 인해서 뒤에 뭐가 있어? 산이 있단 말이야. 그러기 때문에 궁궐 전면에서 동쪽으로 비껴간 종로 부근에 건설되어 도성 중심에 자리하게 되었다. 그래서 종로가 지금도 가시면은요 굉장히 활발한 상권이에요. 맛있는 게 많고 막 시장 같은데 쇼핑 뭐 유흥 이런 거 많이 갔었지. 자, 그 다음에 종묘와 사직의 위치는 좌조우사의 원칙을 따르면서도 그럼 좌조우사의 원칙만 따르지 않았나 봐. 가로치고 플러스 좌청룡 500호의 입지를 근거로 삼아 종묘와 사직을 궁궐 전면에 대칭으로 위치시킨 누구야? 중국의 경우와는 다른 모습이었다. 그래서 우사의 원칙 그리고 자청룡 500호 그 중국과는 달랐다. 표면적으로는 중화주의적 질서를 의식해서 제후국의 분수에 맞게 제후국이라는 거는 신하의 나라야. 우리가 중국을 모시고 있는 신하의 나라라는 분수에 맞게 만들어야 된다는 당위를 따르면서도 그러니까 중국하고 똑같으면 안 돼. 독보적으로 중국만 할 수 있는 게 있어. 근데 중국하고 비슷하게 만들면서도 세부 건설과 과정에서 중국이 제시한 기준에서 벗어나 제도와 척도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제후국이라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긴 하지만 중국의 소다는 또 다른 모습으로 독자적인 도덕성과 정당성을 담은 장소임을 드러내고자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은 그러겠지. 니네 어디 감히 형님 나라고 똑같이 만들려고 그래? 살짝 다르게 베끼지 마. 니네는 짝퉁이야. 이러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뭐라고 해석하는 거야? 중국하고는 자존심 상해서 똑같이 안 하는 거야. 우리는 우리만의 독자적인 모습이 있다는 거지. 마지막 결과적으로 이제 결과예요. 한양 도성의 공간 조성은 유교적 이념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기도 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뭐예요? 또 유연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을 지키는 것도 있지만 원칙을 지키지 않는 유연한 모습도 있네요. 또한 중국의 도성 건축 원칙을 수용하면서도 어떤 점에서 중화주의적 질서를 의식해서 종묘와 사직을 제후국 분수에 맞게 그치? 그러면서도 자주성을 드러내기 위한 노력을 했다. 이거 독자적인 도덕성과 정당성을 지닌 거? 이게 이제 자주성이라고 우리는 해석을 하겠지. 자, 그럼 선생님이 1문단에서 예측한 게 맞는 게 있나 한번 볼까요? 전 근대사회에서 라고 했는데 전근대사회가 나오면 뒤에 근대사회가 나올 수도 있다 그랬는데 요거는 틀렸다. 요건 안 나왔어. 그런데 여기서 일반적으로 라는 게 나오면은 예외적인 게 나올 수 있다 그랬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예외적인 얘기는
어디에 있어요? 여기 뒤에 오문단, 육문단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1번 한번 풀어볼게요. 자, 같이 읽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시라고 그랬죠? 지문 보지 말고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내사산을 이루는 네 개의 산, 나 네 개의 산이 있었던 것 같아. 북악산, 인왕산, 목멱산이 남산이니까. 그리고 하나 이름은 뭐였더라? 네 개 있었던 건 맞는데, 타락산, 여기 있다, 타락산. 그래서 네 개의 산이 있는 거 맞아요. 그렇죠? 이렇게 생각이 안 날 수 있지만 네 개의 산이 있다는 거는 아까 있었어요. 주례에 제시된 궁궐의 건축 과정. 에이, 틀렸다. 어디에 건축 과정이 어디 있었어? 주례에는 어떤 도성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지. 그 다음에 수도를 뭐라고 했어? 아까 했었지. 경도. 전근대 사회에서 수도가 지니는 공간적 특성은 무엇 중심으로, 궁궐 중심으로 어떻게 배치해야 된다. 그리고 주례 원칙을 따르는 것은 당대 인식이 어때요? 그렇게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유교적인 걸 지키는 거고, 그치? 예의를 지키는 거고. 답은 2번이고요. 한양의 도성의 건설 과정에서 계획됐을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에이, 야, 기억나지? 고려와 달렸지? 계승하여가 아니야. 1번이 틀렸어. 그치? 그리고 이거 다 근거 찾아야 돼. 근거 좀 찾아주라. 부탁한다. 그래서 도성 배치는 국왕 중심의 상하 질서. 이게 유교적이죠. 유교적 같지. 그쵸? 권력을 하늘과 연결시키는 정당성, 원칙을 따르면서도 어떤 맥락, 유연성을 반영하고 있다. 나는 다 기억이 나는데 소리를 내서 그런가? 3번 문제 나오다고 했죠. 종묘와 사직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태조의 즉위교서의 그 위치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었다. 나 이거 기억이 안 나. 수도로서 상징성을 드러내는 제2공간이다. 나 이거 기억나. 위치 선정 측면에서 고려 왕조 및 중국의 경우와 비교해서 독자성을 증인했다. 차이점 있었으니까 맞아. 그 다음에 한양이 조선의 행정 위계상 최고의 위치를 점하는 도시로 결정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거 말이 이상하지 않니? 한양이 조선의 행정 위계상 최고의 위치인 거는 맞아. 그치? 최고의 위치를 점하는 그런 도시인 것도 맞아. 시골은 아니니까. 근데 그게 결정되는 계기가 종묘사직이 있기 때문이요. 이거 인과관계가 잘못된 거죠. 여러분 보세요. 한양이 되었기 때문에 그 한양에 뭘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종묘사직을 세울 수 있었던 거지. 그래서 얘가 원인이고 얘가 결과가 되는 거지. 종묘사직이 있기 때문에 한양이 만들어진 건 아니라는 거야. 그렇지 않니? 종묘사직은 반드시 수도에 있어야 되는 필수적으로 설치돼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인과관계를 잘 따지셔야 됩니다. 그럼 1번 기억 안 나도 나는 4번이 확실해. 제후국의 분수에 부합해야 된다는 당위를 따르면서도 오케이 마지막 문단 그 우리의 독자성 자주성을 드러내는 공간이다. 이건 맞죠. 그럼 제가 이제 나는 1번 서재가 기억이 안 나니까 나 1번 서재만 한번 확인해 볼게. 태조의 즉위교서에 그 내용에 대한 언급이 되어 있다? 어디 있어? 태조 어디 있었니? 여기 있네. 볼게요. 태조의 즉위 첫머리에 뭐지? 여기서 성 밖에 위치하여 줄에 부합하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건설할 것을 했다. 됐지? 자, 이제 나올 게 왔어요. 자, 이제 그림을 보고서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했는지 그걸 파악해 보셔야 되는데 이 그림을 보시면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1번 풍수지리에 의하면 A가 여기 있죠. 북악산 백두산에서 시작해 북한산을 거쳐온 지맥을 연결되었다. 나 이거 맞는 거 기억나. A를 배경으로 C를 배치했어. 그것은 풍수지리에서 말하는 그렇죠. 명당인 거예요. 배산 임수 뒤에 산이 쫙 깔려 있는 거죠. B와 D 종묘와 사직이야. 이렇게
종묘사직 입지 선정에는 유교적 이념과 풍수지리적 관점이 그렇죠. 반영됩니다. 주성의 도래건설 원칙에 의하면 C는 경복궁은 원래 F에 위치해야 된다? 자, 그 조례 원칙 중에 뭐가 있었습니까? F가 뭐야? 시장이잖아. 종로 있는 거잖아. 그치? 근데 자, 그래서 C는 본래 F에 위치해야 된다. 근데 F가 지금 시장의 자리잖아요. 본래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시장은 원래 이제 궁궐 북쪽에 있어야 되지만 경복궁이 워낙 뒤쪽에 위치했기 때문에 경복궁 앞에 있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원칙적인 얘기를 하는 거는 요 앞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줄을 쳐서 본다면 도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엄연한 상하질서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는요 어디에 위치해 되냐면은 권력에 집중이 될 수 있는 가장 한가운데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그림을 그려놨었는데 뭐 이렇게 있으면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주어진 거 안에서 보도록 합시다. 여기서 제일 가운데가 어디예요? 여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F에 위치해야 되고 그러면 5번을 볼까요? 2가 뭐예요? 요거네요. 이런 각종 이런 것들, 기관들 얘네들은 지형적 특성에 의해서 지형 때문에 있는 게 아닌 거죠. 오히려 이 시장이 지형적인 특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요 시장이 지형적 특성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는 이제 줄의 원칙에 의거해서 그러니까 이게 바뀐 거죠. 크로스가 된 거죠. 지형적인 특징은 시장, 줄의 원칙은 이렇게 관아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답은 5번이네요. 맞고 틀리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문맥상 기억과 가장 의미가 유사한 것은 이런 건 봐야 돼. 네 개의 산을 이루었다. 그래서 네 개의 산이 내사산을 이루었다. 주어가 목적어를 이루었다. 이렇게 되는 거네. 그래서 주어, 목적어, 서술어 구조라는 걸 기억하면서 가보도록 합시다. 얘는 안 돼요. 잠을 못 이루다. 주어가 밤이 잠을 못 이루다. 이것도 아니잖아요. 가게는 문정성시를 이루다. 얘는 후보가 됩니다. 그녀는 막내 동생의 혼사를 이루다. 이렇게 되네. 관용절. 뜻한 바를 이루었다. 문정성분에는 주성분을 이루는 주어 서술어가 있다. 그러면은 네 개의 산이 이거 좀 보기 불편하겠다. 네 개의 산이 모여서 뭐 됐어? 내사산을 이루었죠? 그러면 5번이네요. 각종 요소가 모여서 뭔가 큰 전체를 이루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수능 특강 인문예술 3가 오늘 바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